그러나 이승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을 알았다 이거죠. 이 길이 한국에 가는 길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행동하시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1945년 해방이 되고 미소공동위원회가 2년간 걸려서 아주 그냥 아무런 성과도 없이 나타나니까 그때서 메가드, 덜레스 이런 미국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유엔으로 가자. 그래 유엔의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상정되거든요. 그거 보면은 한국의 독립국가로 만들어진 그 과정도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좀 감정적으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기적적으로 소련을 이겨요. 소련은. 그러니까 나중에 원래는 유엔 가입에 관한 것은 안보리가 유엔 총회가 아니고 안보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제1위원회라는 총회 비슷한 곳에 가는데 거기서 소련, 러시아 사람하고 엄청난 싸움을 하는데요. 비신스키라는 사람하고 말리크라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싸움하는데 그 과정이 다 외교문서에 적혀 있거든요. 나중에 미국 사람이요. 감당을 못했어요. 이게 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계리를 어떻게 해놓고 있으니까 소련이 그러면 이 조선의 독립 문제니까 우리가 총회에서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에 관한 문제, 정부 수립에 관한 문제니까 조선의 대표를 초청한 이후에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자. 이걸 딱 결의를 하니까요. 금세 사람들이 그거 맞는 소리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그러다가 손뼉치고 통과됐어요. 통과되어도 그때는 비신스키나 이쪽 소련 사람들은 이미 북한에는 정치 조직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1946년부터 소위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는 조선 대표 그러면 김일성, 최용건 얼마든지 아주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는 전 조선 반도 대표자 회의가 이런 것도 갖고 있었어요. 그 대표자를 하려면은 당연히 그쪽 사람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남쪽에는 이승만 박사 있었지만은 독립촉성회라는 그런 기구의 회장이었고 또 한국민주당이라는 것이 김성수 씨가 이끄는 그런 정당이었고 또 상당히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원영이라는 사람이 인민당이라는 걸 또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정부도 조직하고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대표자를 부른다 그러면 이게 이승만, 김구, 이원형, 김성수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통과됐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 구성은 어쩌면 물 건너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덜레스라는 사람이요. 아주 희한하고 제가 그냥 읽으면서 희한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고 저만 느끼는 건데 어떤 면에서 덜레스가 그 안에 딱 통과되니까 긴급 동의를 해요. 긴급 동의를 해가지고 소련의 제안은 근사한 제안이다. 그냥 우리도 미국은 100% 동의한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서 그런데 지금 나라가 아직은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대표를 찾기가 어렵다. 일단 우리가 독립을 시키고 그 독립된 대표를 오면 한반도 문제가 아주 잘 유엔의 합리적인 어떤 기구로 잘 발전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요. 어떻게 그런 지혜가 파뜩 그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또 하나고 그것도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다 표결에 붙이니까 박수 쳐가지고 그것도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총회에 가고 한반도에 소위 선거위원회라는 게 유엔 선거감시위원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와서 이 사람들 예산으로 유엔이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그해 12월에 유엔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 유엔 기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정말 아주 그냥 들여다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 기적적이고 희한한 기구예요. 이 세계 역사가 있잖아요. 세계 역사가 보면은 전쟁의 역사라고도 말해요. 항상 그 뭐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 대 국가는 늘 힘든 사람이 힘 안 센 사람을 갖다 싸움해가지고 영토도 뺏고 정치도 자기 틀로 만들고 또 무슨 뭐 전쟁 배상금도 물리고 그랬거든요. 유엔이라는 이 기구는요, 그런 모든 전쟁은 범죄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게 20세기 학자 중에도 뭐 목사님들 그쪽에 좀 관심이 계신 분들은 귀에 익은 이름인데 프랑스의 레이몽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인데 이분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던 우리 이용희 선생이라는 분이 국제관계를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레이몽 아론 책을 다 가져와가지고 설교를 강의하시고 그랬는데 이분 책에도 보면은 전쟁은 외교의 마지막 수단이다. 외교가 안 되면 결국 전쟁해가지고 뚜들 부실 수밖에 없다. 이걸 내 인정을 그렇게 썼어요. 그 책에도 보면은. 그러나 유엔은 있잖아요. 전쟁은 범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범죄라요. 그 사상이 있잖아요. 2차전 이후에 우리 눈앞에 나섰습니다. 2차전 때, 2차전이 끝나고 나서 두 개의 세계 국제재판소가 열렸거든요. 하나는 뉴른베르크의 전쟁 범죄재판소라는 게 열렸고, 하나는 일본 동경의 범죄재판소라는 게 열렸습니다. 거기서 일본 사람은 도조 히데키 전 수상을 비롯한 8명인가, 뭐 크게는 15명은 그럴 거예요. 사형은 받아가지고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장기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정부에 봉사하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사형받았어요. 그리고 뭐 히물러나 무슨 이런 사람들은 가기 전에 가다 끌려가면서 독약 먹고 이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전쟁 재판소에서요, 전쟁은 범죄다. 그래가지고 처형을 했습니다. 이거는 옛날하고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전에는 졌으면은 그 나라에 가가지고 땅을 뺐다든지 돈 뺏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 자체가 범죄라는 겁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유엔이 지금 설립되어 있고, 비록 그동안에 45년 이후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전쟁이 없는 국제관계,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전쟁이 없는 국제관계라는 게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요, 제가 동티모르 뭐 이런 데를 들어가 봤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그 유엔 평화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파키스탄에도 가 있고 지금도 소말리아에도 가 있고 많은 곳에 국제 평화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뭐 일본도 가 있고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에 가 있고 그러는데 카나다도 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가면요 그 국제 평화본으로 가면요 엄청나게 대우를 받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일본 사람은 냉정해요.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들이나 군인들이 그냥 코리아라고 하는 것도 그냥 밥 해주고 바나나 가져오고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는 가서 그것도 틈 속에서 태권도 가르치고 또 요리 가르치고 군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저 청년들은 밖에 나가면요 거의 아주 그냥 아주 좋은 의미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돌아와요. 제가 아는 친구가 지금 여기 이북 오도청에 도지사 하는 양반인데 이분이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지대에 그 평화유지군 대장을 했어요. 거기서는 이분이 영웅이에요. 지금 왜 한국 정부는 이런 영웅을 우리한테 대사를 안 보내주냐 항의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엔의 철학을 짊어지고 나가는데 아마 뭔가 이게 DNA가 맞춰져 있는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 때 국경회를 가지고 있었고 유엔의 노래도 있었고 국제계약법에 유엔기가 먼저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은
유엔에 대해서 너무 홀대를 했어요. 그동안에 폐지하고 유엔데이를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유엔에 내는 기부금도 있잖아요. 기부금도 지금 뭐 0.몇 %에서 지금 이제 2% 정도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다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일본은 10%예요. 일본은. 미국은 22%.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코이카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코이카 자금 뭐 아실 분 많이 아실 텐데, 뭐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거기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건 코이카 자금 가지고 성공했다는 그런 나라나 기업의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가가지고 전부 중간에 브로커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름만 그냥 계획 올려가지고 중간에 브로커들이 다 해버리지. 한국의 코이카에서 무슨 뭐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뭐 근사한 뭐 학교를 세웠다, 이런 근사한 무슨 도로 건설을 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게 만일에 유엔으로 간다면 우리는요 금세 5% 이상 올라갑니다. 제가 방기문 총장이라는 분이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우리 집에도 와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유엔으로 나갈 때 두 가지부터, 하여튼 두 가지부터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엔에 가서 유엔 기구가 지금 적어도 한 100개 이상 적응 큰 거 있는데, 당신은 1000명만 한국 청년을 좀 고용해도 1000명만. 그러면 한국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제가 아주 그냥 아주 신신당부를 한 일이 있어요. 근데 방기문 총장이 돌아와서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뭐 보기는 들어봤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고, 누가 그 친구의 외교관이 그래요. 자기는 4년 동안 너무너무 창피했대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1%의 예산밖에 안 주고 유엔에 대해서 아무런 그 지원책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을 엄청나게 밀어주고 뭐 그냥 그렇지는 못할지언정 평소보다 뭔가 좀 잘해야 될 건데, 자기는 너무 우리 분담금이 적고 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유엔의 무대가 너무 적어가지고 자기는 4년 동안 뭐 10년 했나요 그분이? 너무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소위 반유엔 정책 또 탈유엔 정책을 하느냐, 그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은 유엔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기절초풍을 해요. 유엔이 불법 정부로 여러 번, 3번이나 규탄을 했지요. 6.25 전쟁할 때 한 번 물러가라, 2번 불법 침입이다, 3번 너는 평화를 깨뜨리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3번 늘다 했지요. 그러고 요새 보면은 북한 경제 제재하는 데 같으면 늘 그냥 선박 하나, 사람 이름까지 다 걸어나가면서 너희들은 제재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뭐 불량배 정권의 대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고 한국의 방해하는 것은 미국 사령부 와 있는데, 그게 이름이 유엔군 사령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여튼 유엔군 사령부 없애고 유엔이라는 이름을 한국에서 없애려고 온갖 짓을 다 해요. 하는 걸로 생각돼요. 지금 각 대학에 제가 신문사 나와가지고 대학에 여러 군데 그런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각 대학에요 국제관계학과라는 게 싹 사라졌습니다. 국제관계. 유엔론이라는 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있었고 대학 다닐 때도 있었는데 유엔론 그런 게 있었는데요. 유엔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데가 없어요. 지금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데 다 국제대학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유엔 관계론이라든지 유엔 무슨 평화론 이런 건 유엔자 들어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책도 없고요. 이게 뭔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 되어간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유엔태라도 좀 복귀를 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지나름 해봤는데 힘이 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네가 뭔데 그런 운동을 하냐고 하고, 제가 작년에는 외교회관하고 예관
외교회관 관장이 저하고 친한 친구에서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중간에 그냥 날라드는데 왜 그때다 뭐 유엔대 행사를 하게 하느냐 해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축사를 하게 했던 무슨 뭐 어떤 대사도 불려가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가 가는 길을 잃어버린 가야 할 길, 걸어온 길 이런 걸 다 묻어버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가는 길을 잃어버린 그런 그 위험한 입장이 있다. 그런까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뭐 토론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